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 실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장기수선 계획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 계획 조정 중에서도 정기 조정에 관련된 업무 스케줄표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조정 업무를 현장에 맞춰 그대로 한번 현장에서 일어나는 스케줄대로 한번 비춰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예. 장기수선 조정에 관련된 첫 번째, 관련 당사자부터 알아야 되겠죠. 누가 이 조정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4명입니다. 4분류가 나요. 첫 번째, 관리 주체.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세 번째, 관리소장. 마지막으로 입주자.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분류로.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 관로의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 관리 주체는 장기 수송 계획서를 검토, 조정, 그렇죠? 그리고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 그리고 관련된 모든 행정 서류를 관리, 보관, 행위 업무를 하는 주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 주체는 총괄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검토, 조정, 시설 교체, 보수할 때 의결만 합니다. 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장기수선 계획서를 언제 할 것이다. 비용이 얼마다. 그렇게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은 의결입니다. 세 번째,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장기수선 계획서를 만들고 조정하고 어떤 행위 업무를 하기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을 가든지 관련된 포맷의 양식을 만들든지 견적을 가든지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작성에 관련된 업무만 하죠. 그래서 작성이라고. 실질적인 행위 업무는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를 대행해서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리소장이 다 하는 겁니다. 안만 만든다고 해서 작성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동의. 조정에 무슨 입주자가 필요하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 시에는 동의가 필요한데 누구의 동의냐? 입주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 조정에 필요한 당사자는 이렇게 4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4분류를 나눴으니까 조정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의 시기는 정기 조정이 있고 임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3년에 한 번. 근데 법이 좀 바뀌었죠? 장기 수송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라고 되어 있죠. 검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검토하고 나서 필요할 때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일상적으로 조정하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정기 조정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3년에 한 번 하는 조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의 조정이라고 해서 장기수선 계획 조정 기간을 3년씩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내에 혹시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아래 문구와 같이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닌 3년 이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 3년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요 시설, 관리 여건상 필요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부터 장기수선 조정의 실무죠. 그 저번에 첫 번째 소요 일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 같이
조정하면 뭐 하루아침에 뚝딱 어떤 분 전화 와서 오늘 와서 내일 조정하자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조정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실제 조정 보는 것 같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석 달. 지금 화면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색깔이 좀 굵직굵직하게 돼 있죠. 밑에 주차까지 쭉 돼 있는데요. 약 석 달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실행하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럼 보통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정도 해야지 장기수송 계획서가 원활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 하려면 그 전에 관리소장이 좀 미리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 그 시간까지 한 몇 달 걸립니까? 석 달 걸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뭐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경우에 오늘 결정하고 내일 대피하고 또 하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최소. 뭐 그보다 더 빨리 한 단지도 있었어요. 뭐 실제 어느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이틀 만에 끝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들이 그만큼 급하겠다는 거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차가. 이게 절차만 없으면 장기수송 계획이라 절차만 없으면 굉장히 편하죠. 고장난 거 수선하면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관련해서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 거죠. 아주 러프하게. 그죠? 자, 그러면 장기수송 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장기수송 계획을 하려면 뭔가 서류도 만들고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 관리소장이 해야 되는데 약 4주 정도 잡는 거죠. 약 4주 정도. 한 4주 정도 걸릴 것이다. 4주 정도.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죠. 4주. 4주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장기수송 계획서를 뭐 관련된 서류를 쭉 정리하다 보면 그때 중간중간에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반주부터 시작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해서 정리까지.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분석이라고 했을 때 관리소장이 4주 정도. 4주를 잡았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일주일 잡았습니다. 회의가 왜 일주일 잡습니까? 보통 입주자 대표의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록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검토를 한번 하고 의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는 것 같이 검토, 분석, 의결까지 내려오는 시간만 해도 약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하루 종일 앉아서 장기수송 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행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의결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의결되고 나면 공사에 관련된 것도 뒷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뒷정리한 데까지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된 거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한 번 더 의결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약 석 달. 그죠? 주로 하면 8주, 11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뭐 하루 한다 해도 3일은 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장기수송 계획 조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전화 와서 하루에 끝낸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장기수송 계획서를 관리소장이 혼자 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요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검토 준비. 그렇죠? 검토 준비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현재 장기수송 계획서 원본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강의할 때 이 원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이걸 쓸까 말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장기수송 계획서가 서류로 있습니까?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장기수송 계획서라는 것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서류로 해서 페이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퍼 앞에는 입주자 대표의 관련된 직인도 찍혀 있어야 될 거고 소장에 관련된 직인도 찍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기준해서 뭐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본을 찾으셔야 됩니다. 원본.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어떤 단지에 따라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원본 찾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장기 수송 계획에 의한 수송 공사 현황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장기 수송 충당금으로 썼든지, 수송 유지비로 썼든지, 기타 비용으로 썼든지 간에 현재 장기 수송 계획 원본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스케줄표가 언제 했는지, 어느 정도에 필요하냐, 3년치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 조정이 3년이었으니까. 지난 조정 3년 기간에 했던 것 정도는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게 충당기금에 쓴 거는 당연히 찾으실 거고요. 아마 아직도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은 짜놓고 수선유지비 집행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부 체납공사, 정부공사, 지원공사, 그런 공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서류 현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주자 과반수로 혹시 추가로 한 장기 수송 계획이 있으면 그 관련된 서류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토 준비 2-2라고 되어 있죠? 예. 장기 수송 충당금 사용 및 적립 현황을 확보하셔야 돼요. 3년치. 사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한 공사가 있는지, 거기에 얼마 썼는지, 뭘 했는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런 사용 현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립 현황. 실제 적립 현황은 통장 잔액이 있으면 되는데, 최소한 1년치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액. 뭐, 검토를 시작했으면, 검토 시작한 날짜, 뭐 이 정도 자료를 수합하면서 어느 날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관련된 잔액 정도는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요. 검토 준비 자료는 장기 수송 계획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수송 계획에 의한 수송 공사 현황이 필요하고, 입주자 과반수로 추가된 공사 관련된 자료, 그리고 충당금 사용 현황이 원본 자료들이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구비해야 되는 필수 검토 준비 서류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검토 서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검토 서류를 갖고 관리소기 분석을 하겠죠. 실제 여기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이렇게 검토로 하지만 실질은 업무 스케줄상 분석입니다. 분석. 이때부터 굉장히 관리소장이 일이 바빠지는 거죠. 서류 찾는 거는 주변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분석은 직접 해야 되니까요. 분석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지금 보는 것 같이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별표 기준에서 빠진 공사가 뭔지,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것은 별표로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별표. 그러니까 이게 별표에서 빠진 공사가 혹시 있는지, 비용 지표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알아봐야 되겠죠. 또 별표 기준이 있는데 별표 공정보다 또 많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한 공사가 뭐가 있는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추가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추가한 공사가 또 뭐 있는지. 서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시설 현황 조사라고 해서 현재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설비들이 있죠. 각종 설비 현황, 그리고 현재 공사 종별에 관련된 현황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 카드가 있으면 쉽게 조사를 할 것이고요. 없다고 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 조사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밑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일을 분업해서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 중에 하나는 주요 시설 신설 계획. 그러니까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는 시설이 없는데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신설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사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표 기준에서 빠진 공사가 뭔지, 추가된 공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단지에 있는 시설 현황, 그리고 신설해야 될 공사가 뭔지,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실제 없는 자료죠.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관련 자료를 원본적으로 모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별표 기준에서 빠진 공사. 이게 왜 빠졌을까? 그렇죠? 전에는 별표에서 빠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하지만 지금은 별표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장기 수송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 단지는 예외적으로 그걸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나 감사관들이 나와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관련된 유권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에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단지가 있다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표 기준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본 장기 수송 계획서를 뭘 가지고 공사 종별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공사 종별만. 그러면 그 공사 종별만 비교하면 실제 그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걸 비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장기 수송 계획에서 빠진 공사 종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별표와 원본 장기 수송 계획서를 가지고 공사 종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빠진 공사 종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진 공사 종별이 확인이 되면 뭐 없으면 다행이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량을 산출해야 돼요. 물량을 냈으면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죠. 비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쯤 될 건지. 그래서 두 가지죠. 물량을 산출하고 비용을 확인하는데 여러분이 물량은 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금액을 못 낸다. 그러면 견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서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비용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종별에서 빠진 것은 물량과 비용을 견적 내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서류에 만들어야 되겠죠. 서류를 만들어서 장기 수송 계획 공사 종별에 추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가해야 되죠. 빠진 거니까. 추가하는데 그럼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 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 우리 단지에는 필요 없습니다. 부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부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과태료 사항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결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빠진 공정은 정확하게 물량 산출과 비용을 확인한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시켜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이것이 별표 기준에서 빠진 공사 종별의 처리 방법입니다. 예, 검토 별표 기준에서 추가된 공사 종별.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장기 수송 계획에서 모든 기준이 별표 기준이지 않습니까? 별표.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 수송 계획서와 별표를 구분하는데 뭘로 구분합니까? 공사 종별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자, 별표 기준. 현재 있는 별표와 장기 수송 계획서를 비교하는 거죠. 이 별표라는 것은 옛날부터 별표 5, 별표 6, 지금 별표 1이죠.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관련된 공사 종별이 바뀝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부분 공사가 굉장히 없어지면서 실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준 건 사실입니다. 개수만 줄었다 뿐이지 실지 공사량은 늘었습니다. 자, 그걸 비교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장기 수송 계획에는 있는데 별표는 없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추가된 공사. 추가된 공사. 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장기 수송 별표에 없는데 장기 수송 계획에 들어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장기 수송 계획에 있으면 무슨 돈 씁니까? 장충금으로 집행하죠. 장기 수송 계획에 있으면 무슨 돈 집행합니까? 수선 유지비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장기 수송 계획에 포함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수선 유지비로 뜻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기존에 세워졌던 장기 수송 계획을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지금 세워진 장기 수송 계획서가 정말 추가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장에 관리를 하다 보면 선심성 공사가 있죠. 선심성.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가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별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별표와 장기수선을 분석해서 추가로 된 공사 종별이 있으면 그게 뭔지 확인을 하고 그 항목이 정말 장충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수선 유지로 써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사 동별에 대해서 무엇도 해야 되죠. 물량과 비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것은 견적과 기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검토 서류가 끝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안을 올리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공사정별이 장기 수선 계획에 별표에 없는 항목인데 우리 단지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렇게 안을 올려서 대표회에서 의결하게끔. 이건 뭐 찬성이 돼도 되고 부결이 돼도 상관이 없죠. 거기에 따라 선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선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추가된 공사 종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별표가 준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아련하게 추가된 공사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단지마다 사항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검토 시설 현황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 수송 계획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추가된 거, 그 다음에 없는 거, 빠진 거 이런 거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뭘 하느냐? 시설 현황 조사라는 게 있어요. 시설 현황 조사. 아니 장기 수송 계획 하는데 왜 시설 조사를 해야 되느냐? 실제 이 조사 참사문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이 조사서라는 뜻이 뭐냐면 실제는 현장에 있는 설비에 대한 현황을 체크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 대장, 시설 현황들을 가지고 분석한 거지만 실제 그 분석 자료를 한 번 더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있는 거 일일이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서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단지 현재에 되어 있는 정확한 시설 현황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시설 현황을 체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조사를 다 하고 나면 그것을 현재 있는 장기 수송 계획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 기준이 뭐냐? 공사 종별과 수송 물량입니다. 자, 시설 현황을 조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량이 맞느냐? 여러분이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시설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체크되지 않은 부분이 장기 수송 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 이미 세워진 장기 수송 계획에서
현황을 체크한 다음에 물량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목록과 규격과 수량만 서로 비교하면 되니까요. 처음에 물량을 뽑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장기 수송 계획에 공사 종별과 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실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계획과 시설 현황의 공사 종별, 수송 물량을 일치화합니다. 당연히 장기 수송 계획서라는 게 최소한 그 단지의 물량과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일치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숫자가 바뀌거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로 인해서 일치시키는 거죠. 실제는 뭐 의결이라기보다는 보고 정도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장기 수송 계획서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이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 현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는 이것은 현장의 공사 종별과 물량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시설량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설 현황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서가 하나 또 있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요 시설의 신설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의 신설. 그러니까 장기 수송 계획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죠. 조정을 하거나 특이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없는 시설을 하나 새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잡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수송 계획 중간에 이미 조정을 해서 과반수 동의로 인해 가지고 신설된 시설도 있죠. 예, 그것도 신설입니다. 실제 장기 수송 계획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실제 조정할 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죠? 조정할 때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거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정말 정기 조정 때 신설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설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최초에 신설하는 거고, 하나는 입주자 과반수로 해서 조정 동의에서 넘어온 신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써서 일회성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공사하고 나면 차후에는 수선 유지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 시설을 다시 교체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은 반대로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 생애주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같이 가는 시설을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초에 할 때는 비용을 들여서 장충이 썼는데 다음 유지보수 할 때는 실제는 계획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시설을 계속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수선 유지비로 보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신설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신설에 관련된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지, 검토, 나중에 비용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집행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비용 분석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물량 산출, 뭐 신규 시설이니까 비용도 나오겠죠. 견적을 받아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하나는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때 금액과 보수할 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설된 금액과 보수 금액 두 개를 다 견적을 받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신설된 공사는 어떻게 의결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 이 신설된 관리소장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여론을 떼서 계획을 하고, 이 계획된 것을 어디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년 이내에 입주자 과반수로 신설한 시설,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기 수송 계획에 반영할 건지 말 건지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대표회의. 그래서 이렇게 주요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네 가지인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인 경우, 추가 자료인 경우,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별표에 빠진 공정, 추가된 공정, 그리고 시설 현황 조사로 인해서 물량을 맞추는 공정. 또 한 가지는 주요 시설에 대한 신설 계획에 대한 공사는 꼭 여러분이 추가 자료로 검토 서류를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검토, 분석까지 다 하고 나는 목적은 뭐냐, 실제 목적은. 장기수송 계획에 대한 분석에 대한 목적은 뭐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딱 하나일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3년차 조정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조정의 연도는 이 세 개의 연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중간 세 개의 연도에 공사를 뭘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단에 했던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 공사, 이때는 이 공사, 16년도에는 무슨 공사, 이렇게 하나씩 공사 종목을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관리소장으로서. 그래서 그 제안된 부분을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분석은 앞단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스케줄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뭘 할 건지 이 3개년도 안에, 그죠? 3개년도 안에 뭘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분석이? 예. 하지만 실제는 이게 답니다. 예. 자, 이렇게 분석하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업무 보고를 해야 되죠. 업무 보고. 자, 내가 했던 서류들, 이제껏까지 만졌던 서류들이 실질은 검토 서류입니다. 조정 서류이기도 하고. 그 서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의록에 이제 챙겨서 여면 되죠. 뭐를 해야 되느냐? 보고 내용. 첫 번째, 장기수송 계획서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원본. 두 번째, 장기수송 계획에 의해 수선한 공사 현황 3년치 정도 챙겨서 여야 되겠죠. 아, 이 정도는 공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 과반수에서 추가 선정된 장기수송 계획서 물량, 이것도 원본서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면 장기수송 충당금 사용 및 적립 현황, 이제껏 3년치 정도 적립하고 했던 잔액들, 그죠? 이런 서류도. 그럼 벌써 4개의 서류가 기본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별표 빠진 기준. 이거 여러분 분석한 거죠? 이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좀 빠졌더라. 빠진 게 뭐가 있냐? 빠진 서류도. 그리고 별표 기준에서 추가된 공사가 뭐 있냐? 추가된 공사들. 쭉 챙겨 있는 거죠. 한 페이지에. 자, 우리가 시설 현황 조사라고 했죠? 아마 앞에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존에 현장에 있는 시설 현황을 체크해서 그것이 장기 수송 계획과 물량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관련된 서류 여러분 이미 만들었죠? 그거 첨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설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정도의 서류가 장기수송 검토와 조정에 관련된 서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 챙겨보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안하는 거. 그 서류를 다 모아서 이 공사는 이때 하시죠. 이 공사는 이때 하시죠. 이거는 이때 하시죠. 라고 제안을.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너무 추접나요? 자, 그러면 이 공사를 이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서류를 보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사를 언제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 것만 해도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굉장한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자, 이렇게 의결시 필요한 보고 서류들은 한 8가지 정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보고 서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결정하는데도 무슨 절차가 있습니다. 예, 결정하는데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2가지입니다.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 회의를 하면서 반드시 확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결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꼭 꼬리를 붙여서 아니,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우리 단지에도 없는데. 법에 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에 빠진 공사정보를 의결하지 않으면 장기수선계획서 빠지겠죠? 그럼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그 빠진 공사를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돈 무슨 돈으로 써야 됩니까? 좀 먹먹해지십니까? 공사를 한다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장기 수송 계획에서 빠졌으니까 장충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기준에서 장기 수송 계획서가 미수립되어 있을지라도 별표에 있는 항목을 공사할 때는 반드시 장충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장기 수송 계획서에 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빠진 공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대표의 안건 올라오면 예, 공사 이걸 하지요. 단 뭘 봐야 되는 거죠? 비용을 봐야 되죠. 비용이 맞는지, 이게 적정한 비용인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의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의결은 뭐냐? 이것은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별표 기준에서 추가된 공정.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것은 별표 기준에서 빠져 있는데 내가 추가했다. 그러면 수선 유지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단지에서는 장충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누가 고마울 뿐인 거죠. 자, 그런 공사인 경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죠. 단지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의 신설일 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검토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미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가가 된 장기수선 계획서인데 한번 딱 설치하고 나니까 앞으로 수선할 때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장기수선 계획서에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위에 있는 별표에 빠진 거하고 이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표 기준 외에 신설로 추가된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입주자 과반수로 동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수선유비 쓸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의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관련된 실무니까 이걸 그냥 대강 이야기하면 또 전화 옵니다. 또 전화 오니까 좀 더 알아보죠. 확정된 거. 이거 뭐냐? 별표 기준에 추가된 공정. 별표 경정에
아, 이게 오타네요. 추가가 아니고. 그죠? 자, 별표 기준에는 있는데 공사정보에는 없다는 거죠. 공사정보에는 없는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검토를 어떻게 하냐? 이게 수선을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서는 의결을 해야 된다. 공사는 확정 나지만 비용이 얼마인지, 언제 공사할 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 공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결이죠. 확정은 저렇게 확정되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의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별표 기준에서 추가된 공사. 별표 기준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별표에 없는 공사 종별을 여러분이 쓰겠다는 뜻인데 어떤 뜻인 거죠? 충당금, 수선 유지비로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거죠. 정말 집행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만약에 별표 외의 공정인데 추가가 돼서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빼도 됩니다. 빼면 어떻게 되죠? 수선 유지비로 집행하는 거죠.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장기세 충당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의 시기와 비용의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충으로 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 굳이 안 해도 될 공사는 안 하시는 것도 편합니다. 자, 두 번째. 신설 공사 종별에 관련된 추가건입니다. 신설 공사. 새로 된 공사죠. 새로 된 공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제로 이미 한 번 더 장충으로 집행된 공사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새로 해야 된다면 장충으로 집행할 공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선 시기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체크한 다음에 의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이죠.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이미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가 올라온 공사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별표 외 공사죠. 신설공사.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입주자 과반수로 추가된 장기수선 계획서가 별표 내에 있는 공사는 추가할 일이 없죠. 의결하면 되니까. 근데 외의 부분은 보통 찬성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걸 장충으로 집행할 건지 아니면 이제는 수선 유지로 보낼 건지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선 유지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장충으로 부과하고자 하면 수선의 시기와 비용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결은 뭐가 있죠? 시기, 비용을 결정하면서 의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의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정 방법.